자, 제2장 넘어가죠. 제8조 봅니다. 제8조. 지금부터 보시는 건 이제 소방력에 관련된 소방 장비하고 소방 용수시설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8조는 소방력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장비 체크하셔야겠죠. 인력과 장비. 자, 두 가지를 묶어서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해요? 소방력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방력. 그래서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누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 체크하시고요. 앞에 잠깐 필기 한번 했었죠, 그죠? 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건 대통령령. 그 안에 들어가는 종합상황실하고 소방력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디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문서 중에 시행 규칙이란 문서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시도지사 체크하시고요. 시도지사는 1항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 뭐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재정 확보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도지사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총리령 체크하시고요. 문제 내용을 보다가 보면 어느 정도 좀 찍는 요령이기도 한데요. 법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 세부적인 사항. 그 다음 뭐 말이 많은 거, 분류, 표준화, 방법, 절차 뭐 이런 용어가 막 나와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다 누구령? 총리령입니다. 다 어디 있다고요? 시행 규칙이라는 문서에 있다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행 규칙이라는 문서가 가장 자세하게 만든 문서라고요. 서식도 있고 절차 순서도 있고 양식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 지금처럼 뭐 분류, 표준화, 방법, 절차 뭐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총리령입니다. 네. 규모가 큼직큼직한 건 누구령이고요? 대통령령이고. 네. 그렇게 찍는 요령도 조금 필요하니까요. 문제 풀 때. 자, 제9조 봅니다.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자, 동그라미 1번에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체크하시고요. 보조. 요게 지금 사실은 법이 조금 개정돼야 된다고 좀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라는 각 시도에 필요한 재정을 보조할 뿐이고 각 시도에서 알아서 뭐 하라고요? 장비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는 보조만 할 뿐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 범위와 체크하시고요. 보조 대상사 범위하고 기준 보조율은 자 무슨 용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요거는 뭐가 나가는 거니까? 돈이 무슨 돈이 나가요? 국고가 나죠, 국고. 국고가 나가는 거니까 누구령으로 정해야 돼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됩니다. 되겠죠? 예, 국가는 보조하고요. 그 국고가 나갈 때는 누구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지금 이런 것들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답을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되죠, 앞으로는. 예. 자, 제10조 넘어갑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자,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 체크하시고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하전 체크하시고요. 급수탑 체크하시고요. 저수조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하전, 급수탑, 저수조.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가로 안에 이하 소방용수시설 체크하시고요. 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된다 또 체크하시고요. 소방용수시설을 반드시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면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방차에다가 물을 넣어줄 수 있는 설비를 말해요. 소방차에 물 공급하는 설비, 그걸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게 될 건데 소하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급수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수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소방용수시설인 건 아셔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소하전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이 보시고 아실 거예요. 뭐 미국 액션 영화 보시면 차가 도로가에 있는 소하전 부딪히면 밑에서 물이 팍 솟구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상의 도로변에 보게 되면 인도 있는 곳에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 65mm 결합 금속구가 있고 위에 뚜껑 카바를 열면 이렇게
그 앵글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밸브를 이렇게 열면 여기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 호스를 여기다 연결해서 소방차에 있는 뭐 펌프가 있긴 한데 어차피 상수도 수압이 있으니까 여기는 상수도 물이 호스 연결해 소방차로 물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도 소화전이라고 불러요. 소화전이라고 하고 또는 상수도 소화전. 이 소화전은 밑에 지하로 연결되는 배관에서 지하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상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규정은 기술 기준에 있어요. 이게 뭐 상수도관은 뭐 75mm 이상 뭐 배관이 돼야 되고 건물의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술 기준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하 상수도 배관에 연결돼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지상으로 소화전처럼 설치한 걸 우리가 소화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급수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하에 상수도관이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건 그 소방서 인근에 많아요. 소방서에 보게 되면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한 출입로가 있죠, 그죠? 그 도로가의 바깥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고요. 사람 키 위로 파이프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화전 호스가 연결될 수 있는 교란 콘솔구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물은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고 밑에 뭐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 위에 뚜껑을 위에 물 넣는 뚜껑이 또 있으니까 뚜껑 열고 호스 연결해서 요거 밸브 열면 소방차에 물을 담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급수탑이라고 부르게 돼요.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수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급수탑을 설치하든 소화전을 설치하든 실제 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일정 수압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근의 그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보통 뭐 180m 이내에 75mm 이상 상수도관이 있어야지 소화전을 하든 요걸 하든 한다고 해요. 그럼 이때 이 상수도관이 75mm 이상 상수도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 갔더니 인근에 아무리 찾아봐도 75mm짜리 이상 되는 상수도관이 없더라고요. 그럼 보통 65mm짜리라든지 50mm 상수도관이 지나가더라. 그럼 그때는 소화전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수압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건물의 인근에다가 땅을 파서 수조를 만든다든지 혹은 건물의 지하에다가 수조를 한 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조는 건물에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 누구 쓰기 위해서 소방차에다가 고충 공급하기 위한 수조를 별도로 만들어줘요. 이거 우리가 저수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소방차가 접근을 했을 때 여기다가 물을 일정 수원량 확보를 해두게 되고요. 인근의 상수도관이 이제 75가 안 되는 50mm 상수도관, 작은 상수도관이 있었을 때 상수도관을 따서 배관 연결해서 위에다가 볼탭 연결해서 물을 항시 뭐 한다고요? 보충 공급 해놓고 있다고요. 일정 수원량은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수조 위에다가 맨홀 뚜껑을 한 개 달고 요 맨홀 뚜껑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흡수관 투입구라고 명칭을 불러요. 맨홀 뚜껑을. 그럼 요 뚜껑을 열고 소방차에 호스를 담궈서 소방차에 뭐가 있다? 펌프가 있어요. 소방차에는 펌프로 물을 흡입해서 소방차에다가 물을 보충을 채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수조라고 불러요. 그럼 세 가지 다 소방차에다가 물을 보충 공급하는 장치고 그 종류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이렇게는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보통 두세 단어가 묶어지는 것들이 시험 잘 나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인,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럼 관계인. 소방용수시설은 뭐예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알겠죠? 자, 이런 걸 설치 운영하는 건 처음에 돈 내고 만드는 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시도지사. 근데 결국에는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설비를 뭘 만들 때냐면 소방기관을 설치할 때. 처음에 소방기관 설치가 누가 해요? 소방기관을 설치령은 우리가 앞에서 대통령이 정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돈은 누가 돼야 돼요? 시도지사입니다. 당연히. 그럼 시도지사가 건물을 짓고 그 재정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지었을 때 그 건물 인근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소방차에 물을 보충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또 시도지사가 돈 내고 설치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 건물주가 어떤 땅을 사가지고 개인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이 건물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건물 인근에 또 이러한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한다? 그건 건물주가 돈 내서 하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돈 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건물 한 개 지으려고 했는데 옆에 건물이 미리 있었고 누가 지어놨고 그 건물주가 소화전 설치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건물을 딱 짓죠.
짓는데 건물 인근으로부터 100m, 140m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 내에 있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게. 그럼 자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규정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최초에 이제 소방 관서 짓고 할 때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보셨던 이 소방 용수 시설은 누가 설치한다? 시도지사. 돈 들어가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은 자, 총리령으로 정한다 체크하시고요. 소방 용수 시설 설치 기준은 총리령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문서에서 시행 규칙 문서 보다 보면 소화전의 설치 기준, 요거 설치 기준, 요거 설치 기준이 또 나와요. 그럼 요걸 설치할 때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시행 규칙 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11조 넘어가도록 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소방 업무의 응원, 동그라미 1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자, 2명 체크하시고요.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자, 이웃한 소방본부장 체크하시고요.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소방대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다 보니까 소방력이 부족한 거예요. 소방력이 부족하게 되면 인근 소방서로 지원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하고 경남이 있었어요. 부산하고 경남 지역 사이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부산의 윗부분에 걸치는 북구소방서에 출동을 했다가 화재 진압이 안 되어서 인근에 지원 요청할 때 김해소방서로 만약에 지원 요청을 했다. 경남 쪽에. 그럼 그때는 상호간에 미리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협약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해소방서에 있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고 경남의 비용이 나가게 되고 북구에는 필요한 그 비용은 부산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나오는 세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건 미리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한 소방본부장들끼리는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럼 부산하고는 경남, 경남하고는 또 어디가? 경북, 경북하고 다시 또 대구, 경북하고 또 강원도 하고 서로 간에 다 뭐가 돼 있냐면 지원 요청에 대한 협약이 미리 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개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웃한 소방본부끼리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웃한 소방서끼리는 협약이 없어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서끼리는. 그런데 이제 이웃하는 뭐하고 뭐끼리는 본부와 본부 개념으로는 협약이 있다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한번 보실 겁니다. 응원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3번에 중요합니다.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애초에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겠죠. 애초에 처음 화재 진압하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네, 뒤에 파견된 소방대원은 기존에 진압하고 있는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나옵니다. 시도지사 체크할게요. 제가 소방본부와 소방본부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돈 나가는 거다 보니까 누구끼리? 시도지사들 간에 이제 협약을 합니다. 시도지사 체크하시고요.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별 중요한 거 없고요.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체크하시고요.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응원 협정에 대한 미리 규약 정하는 건 누구와 누구끼리? 시도지사들 간에 돈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보도록 하고요. 제 11조의 2 봅니다. 소방력의 동원. 자, 동그라미 1번에 요건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체크하실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읽고만 쭉 넘어가면 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급박히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3번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에 했던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응원 요청하면 따라야 되고 기존에 있던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5번은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5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첫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11조 2까지 공부하신 내용인데요. 결국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뭐냐면 소방기본법은 다 누구 어떤 활동? 소방 공무원들, 그러니까 소방관들, 이 소방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기 취득하시고 나서 현장 실무 가면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시험에만 필요한 법.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보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